전기차는 소비자 좋으라고 생산하는 차가 아니다. 소비자는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었어요. 금요일, 토요일은 온 하늘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심했었는데 또 일요일은 언제 그랬냐는 듯 파란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이 미세먼지라는 거 사실 20년 전에, 그러니까 한 2000년쯤에는 괜찮았을까?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80년대에는 깨끗하지 않았을까? 서울에서 밤에 별도 보고 그랬었다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요즘 미세먼지 수준이 20년 전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다는 사실. 이거 놀랍지 않나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온실가스가 엄청난 화두예요. 뒤에 말씀드릴 내용 미리 전해드리자면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판매하는 거, 이게 전기차가 정말 좋고 만들기도 좋고 타기도 좋고 모두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비자는 전기차를 사서 얻는 이득이 글쎄요, 보조금 받는 거? 아니면 충전비 절약? 근데 이게 전부 다 세금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비자는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가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할까요? 바로 탄소세 때문입니다. 탄소세,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 중립,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차 회사마다 정해놓고요,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2012년에 시작한 거예요. 자동차 신차 개발에 7년쯤 걸린다고 보면은 이미 자동차 회사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준비하도록 한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각 자동차 제조사마다 판매한 차의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평균이 킬로미터당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한 거죠. 정확히는 2012년에는 킬로미터당 140g이었고요. 평균 140g을 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정한 거죠. 계속 강화되면서 2019년에는 킬로미터당 110g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킬로미터당 97g이 됐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평균이란 건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10개 차종을 판매했다면 각 차종의 판매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곱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대차가 판매한 모든 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을 내서 이게 97g 이하가 되면은 과징금을 매기지 않고 넘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차, 예를 들면 고성능차, 큰 엔진 차, 아니면 대형차, 이게 연비와도 직결된 문제니까 연비 나쁜 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차들이 크고 고성능이고 대형차 이런 거 비싸거든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선 돈 되는 차죠. 이런 차를 판매하려면 평균을 맞춰야 하니까 반대로 작은 엔진, 소형차 이런 거를 섞어서 판매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는 적당히 작은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같은 걸로 이래저래 평균을 맞췄었는데 2020년 97g 기준이 등장하면서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평균 97g이면 어느 정도냐면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 차만 모두 판매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모든 차의 연비가 리터당 15km 이상이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네시스는 전부 팔 수가 없는 거죠. 어쨌건 상황이 이러니까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를 얼른 만들어서 판매해야 합니다. 평균의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건 전기차는 현행법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니까요. 시험 볼 때 영어 100점 맞았는데 수학 빵점이면은 평균 50점이잖아요. 그것처럼 제네시스 GV80이 가솔린을 기준으로 차종에 따라서 한 190에서 220g 정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이거랑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 하나랑 둘이 평균을 내면은 한 95에서 110g 이렇게 되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가 정말 미래의 차,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정말 좋은 차, 그리고 꼭 팔고 싶어서 만든 차, 이런 게 아니고요. 탄소 배출량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차도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전기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차가 아이오닉 5, EV6, 조에 이런 전기 자동차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배출 기준을 자동차 브랜드가 잘 맞추고 있느냐? 이거는 또 브랜드마다 사정이 매우 다른데요. 환경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차를 판매하는 국산차와 수입차 통틀어서 전체 19개 브랜드 가운데 12개가 2019년에 기준을 맞추지 못했어요. 여기 기준 달성 여부 표를 보면요. 2019년 기준으로 7개 회사만 달성을 했죠. 현대자동차, 한국GM, 토요타, 닛산, 푸조, 제기어 랜드로버, FMK 이렇게 해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12개 가운데 또 나눠지는데요. 기아,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볼보, 캐딜락, 포르쉐 이렇게 9개 회사는 예전에 초과 달성했던 거를 2월에서 딱 맞출 수 있었어요. 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미리 달성한 걸 나중에 가져다 쓰거나 그래도 못 맞추면 그 다음 몇 년 동안 초과 달성해서 이걸 채워라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뭐 월급 가불하기도 하고 뭐 대출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심각한 회사들이 나오는데요. 르노, 삼성, 쌍용, FCA 과거에 초과 달성한 거를 2월 하더라도 2019년 기준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이 회사들은 나중에 초과 달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메꿔야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2019년 기준으로 말이죠. 자, 이제 이게 좀 복잡해지죠. 탄소 배출량을 맞추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매출액이 1,000억이면 10억, 1조면 100억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거죠. 한국GM이 2020년 기준으로 약 8조, 르노, 삼성이 4조 6천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최대 1%까지 잡으면은 과징금이 뭐 적게는 400억에서 많게는 800억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2019년까지 달성하지 못한 걸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얼른 들여와서 열심히 팔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르노의 조에, 르노의 트위지, 한국GM의 쉐보레 볼트 이런 차들이에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이렇게 열심히 판매하는 상황, 빚지고 판매한다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얘기들, 이게 다 탄소세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전 세계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각국 기준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맞추지 못하면 엄청난 과징금을 내야 하죠. 뭐 당연히 이런 의문도 가지실 수 있어요. 전기차를 타면 탄소 배출을 줄이니까 결국 환경에도 도움되는 거고 소비자들이 이런 차를 많이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가 2019년 검토를 시작한 내용인데요. 지금의 기업당 탄소 배출량 평균을 내는 방식에서 이 방식에서 자동차의 제조, 연료의 생산, 그리고 폐차할 때까지 그리고 폐차하고 나서 재활용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즉 자동차의 라이프 사이클을 모두 고려해서 이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요. 전기를 사용하는 거는 탄소 배출 제로잖아요, 지금. 하지만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엔진보다 전기 생산하는데 효율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을 비교하면 탄소 배출이 전기차가 더 조금 적게 나오지만 이 라이프 사이클을 기준으로 하면은 전기 자동차도 탄소 배출을 만만치 않게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이렇게 바뀌면 당장 전기차도 지금의 탄소 배출 제로의 친환경차에서 내연기관보다 조금 좋은 수준의 탄소를 배출하는 차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과정까지 고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오닉5의 친환경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거, 그리고 뭐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테슬라처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사업에 도전하는 거, 이런 거가 다 이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활동인 거죠. 자, 왜 이렇게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어서 팔까? 지금 전기차를 사는 게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는 일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왔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전기차는 소비자 좋으라고 생산하는 차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종류가 바뀌는 이유도 다 탄소 배출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률 높은 고급 대형 럭셔리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전기차를 쫙 팔아서 깔아놔야지 탄소 배출량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포장해서 판매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전기의 생산, 자동차 생산과 폐차까지 고려하면은 탄소 배출이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대안은 뭘까? 이런 상황인데 왜 토요타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이런 데서는 전기차를 빨리 내놓지 않는가? 혹시 못 만드는 건가? 그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편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